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투자 이민 있잖아, EB5. 기존의 EB5가 유효하다? 아니면은 지금 들어가서는 안 나올 것 같다? 지금 EB5로 신청하는 거는 안녕하세요. 성공적인 미국 투자와 이민을 도와드리는 GFA 대표 고미연입니다. 오늘 또 이제 제 옆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뉴욕에서 오신 고영민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영민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에서는 대학교와 직장생활까지 하다가 나이 30에 미국 이민을 한 케이스고요. 한국에서는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하나구로에서 일을 3년 정도 하다가 네.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오. 미국 로스쿨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변호사가 돼서 와. 현재 23년째 프랙티스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그러면은 원래는 기업에 계시다가 어떤 이유로 미국의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신 거예요? 1997년인가요? 그때 IMF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제가 신입사원 2년 차였나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저희 선배들 이사님, 네. 부장님 이런 순서대로 감원되고 해고되고 이런 네. 걸 보면서 한 직장에서 이렇게 수십 년을 근무하신 분도 네.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아침에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은 사실 다니는 동안 재밌게 했는데 네.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 그래서 전문직을 꿈꿔서 미국 러스쿨이 제가 네. 들어왔죠. 변호사님이 수많은 수백 개의 케이스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사례가 있다면요? 부부가 아들이 한 분이 있어가지고 미국을 오셨는데 E2 비자라는 걸 해서 왔어요. E2 비자가 원래 그 사업체 비자인데 근데 그 약간 사기를 당했어요. 어머. 없는 회사를 인수하는 조건을 해서 몇 억을 이제 투자를 하고 그 비자를 받았긴 받았는데 아. 사업체가 없다 보니까 아. 연장이 안 돼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네. 그 이후로 한 15년 가까이를 불법 체류를 하고 계셨는데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은 이제 이미 많이 컸죠. 20살, 21살 그쵸. 정도 됐고. 근데 이제 대학을 가도 혜택을 못 네.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저하고 상담을 하다가 정말 그분도 운이 좋게 그 아드님이 시민권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풀렸죠. 그 아드님이 결혼을 함으로써 시민권 부여자 케이스는 굉장히 짧게 그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한 6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고 그 다음에 3년 정도 지나서 본인도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시민권을 받았고 시민권을 받은 다음에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으로 해서 아버님을 초청했고 어머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또 받았어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네. 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아, 진짜요? 불법 체류 기간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가족 같은 경우는 그 아드님이 시민권자 며느리를 만나는 바람에 아버님까지는 다 해결됐는데 어머니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E2 비자 사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뭐 증명하고 어떻게 그게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였는데 이민 심사관을 또 잘 만난 것도 있고 우리 아들이 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고 지금 미국 시민권이고 손녀를 2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 네네. 이분 어머니만 혼자 한국을 가게 되면 양로를 갈 수밖에 없고 노인들이 일할 데도 없고 그럼요. 아마 빈곤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직계가족이 여기 다 있는데 얼마나 외로우시겠냐. 그거를 구구절절히 약간 다큐멘팅을 했죠. 한국 기사도 스크랩해서 놓고 노인들 빈곤이 어떻고 아, 정말요? 그냥 단순히 서류 작업이나 법적 절차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뭔가 스토리라인 맞습니다. 만들어야 되나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어머니까지 받아들였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대가족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상황과 미래를 다 바꾸신, 인생을 바꿔주신 그런 사례네요. 지금부터 그 가장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또는 헷갈리는 질문들을 yes or no로 명쾌하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들어서 취업 이민 심사가 까다로워졌다? 아니다. yes.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민법 자체는 변한 게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네. 이민을 좀 심사 같은 걸 까다롭게 하는 쪽으로 네. 행정명령을 많이 발동을 했어요. 지금도 EB2, 뭐 NIW, EB3로 영주권을 받는 게 가능하다, 안 하다? yes. 예스. 근데 제가 또 저희 고객분들 중에 EB2, NIW, EB3 하는 분들이 많은데 들리는 얘기가 뭐 NIW 예전에 뭐 작년만 해도 2년 안에 나왔는데 지금은 뭐 반은 인터뷰 보면 떨어진다 뭐 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심사 과정에서 좀 시기적으로 좀 늦추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NIW는 약간 그 심사관마다 좀 주관적인 판단이 있어서 어느 정도 어렵게 하려고 하면 끝까지 굉장히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캐러고리예요. 그 NIW가 뭐예요? National Interest Waiver,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네. 여러 가지 절차 중에 몇 가지를 네. 생략해서 좀 쉽게 해준다. 이 좀 특출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연예계 BTS 멤버가 만약에 신청하면 무조건 줄 겁니다. 아니면은 뭐 특허나 이런 저기도 논문이 있으면 어떠나요? 특허 논문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육계, 문화계, 뭐 학계, 네. 그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뭐 연구원으로 미국 특허 그 연구원 출신 분이 받은 적도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태권도 사범님이신데 한국에서는 뭐 4단, 7단 뭐 많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4단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그 4단 출신이신데 네. 내셔널 인터스 웨이버 해가지고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야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고 네. 어떻게 어필을 해서 자기를 잘 네. 포장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잘 제출하느냐. 트럼프가 최근 골드카드라고 해서 그런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 난 이렇게 특별한 재능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미국 이민 준비하려면 70억 필요하나요? 세무 일단 너무 비싸잖아요. 저거 네.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세무라고 한 이유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그게 법으로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모든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이민법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투자이민 있잖아요. EB5. 기존의 EB5가 유효하다? 아니면은 지금 들어가서는 안 나올 것 같다. 지금 EB5로 신청하는 거는 약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지금 EB5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플라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EB5 투자 이민보다 EB1이나 EB2나 EB3 이런 식으로 뭐 학력이나 뭐 능력, 경력으로 가는 이민이 더 안전하다. Yes. 저는 뭐 다른 국가의 클라이언트도 있어요. 저희 한국 클라이언트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대부분 다 대학교를 배철러 디그리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무조건 다른 국가 출신보다는 유리해요, 되게. 그게 뭐 명문대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전공도 안 따지고 잘. 그래서 더 쉽고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했던 케이스 중에 거의 80%는 다 취업 이민이에요. 변호사님, 취업 이민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Yes.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예. 미성년 자녀가 어떤 예. 특정 나이까지는 부모에 맞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만 21살인데요.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경우에 주신청자라고 하고 배우자하고 미성년 자녀는 부모 중에 한 명이 받을 때 같이 받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한 명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가 많을수록 저희 손님 중에는 5명까지 있는 자녀, 그럼 총 7장의 영주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인스테이트 학비라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장학금 혜택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국공립학교 무상교육이나 주립대 학비 할인이 정말 체감할 수준으로 영주권 덕분에 혜택이 있다, 없다. Yes. 얼마 정도까지 혜택을 벌 수가 있어요, 영주권을? 금전적인 가치로 따지면요? 1년에 8만 불이니까 거의 1억 가까이요? 그게 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4년 보내면은 4억에 애가 2명이면 8억의 혜택이 있네요. 지금까지 트럼프 시대의 이민 트렌드에 대해서 yes or no 형식으로 함께 짚어봤습니다. 제가 또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처음에 저에게 추천해 주신 분한테 들었을 때 변호사님이 23년 동안 실패 케이스가 제로다 혹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냥 기본에 충실했던 것 같은데요. 고객마다 다 모든 케이스가 유니크하고 스페셜하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그 케이스에 녹아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의 계획이라든가 그분의 미국 이주의 목적이라든가 왜 미국 이민을 생각하셨는지 네. 앞으로 어떤 일을 미국에서 하고 싶으신지 그런 대답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비자라든가 이민 캐러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조언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취업인 위주로 말씀드리면 투자를 해주는 회사하고 영주권이 필요한 고객하고 중간에서 있는 변호사가 3박자가 너무 잘 맞아야지만 한 케이스가 성공이 되는데 저는 나름 그 3박자를 잘 맞추기 위해서 잘 했고 잘 노력했던 거가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앞으로의 어떤 새로 진행하고 싶으신 뭐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나누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이민 지식이라든가 이런 미국 이민에 관한 정보를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변 대표님 같이 미국 쪽에 관심 있으신 우리 시청자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게 꿈이고요. 이번 기회에 또 고변 대표님하고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저희 희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GFA와 고영민 변호사님의 로펌이 함께 협업을 해서 영주권, 뭐 비자, 비이민 비자 이런 이민과 신분에 대한 솔루션도 저희가 함께 제공해드리게 됐습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한번 심사받고 싶다. 그리고 내가 어떤 비자 문제를 상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저희 공식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고영민 변호사님 로펌을 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